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 엔젤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지원 스타트업들을 돕고 있는 우리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는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실 기관이나 회사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우리 팀은요, 유아용 감성 대화 AI 챗봇과 IoT 스마트 토이 카티를 개발한 우리 카티어스의 안민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서비스인지 카티어스가 제품을 개발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3세에서 7세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감성 대화 친구 AI 카티를 개발하는 카티어스의 안민지입니다. 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 요즘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인형 내지는 뭐 다른 조형물 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AI 기술을 적용하는 곳. 제가 아는 뭐 좀 전에 사전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인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형물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기술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먼저 아이들이 성인과는 너무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기존의 성인들을 위해서 설계된 챗봇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는데요. 아이들은 성인들이 AI를 기계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친구처럼 접근을 하고 또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다를 떨고 즐겁게 놀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만큼 아이들의 흥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효과음을 추가한다거나 또 인식에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맥에 어울리는 답변을 출력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스페셜한 챗봇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는지 이 회사의 출발은 어디였는지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우리 기술적인 문제, 사업적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팀은 언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겁니까? 이 제품의 첫 탄생은요, 아이들은 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양방향 대화를 나눠야지만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두뇌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하버드와 MIT의 공동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를 계속 해주기에는 엄마, 아빠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또 회사 업무도 봐야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TV나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들도 이런 스크린 타임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면서도 좀 많이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애착 인형을 항상 끼고 다니면서 인형에게 말을 거는 걸 보고 이 인형이 아이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출발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했던 건 알겠는데 팀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시작하게 된 겁니까? 저희 팀은요, 삼성 SDS 사내벤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시드랩을 통해서 결성이 된 팀이고요. 시드랩을 통해서 정식 스핀오프를 해서 2020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유아 시장에 이렇게 집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아까 성인용 챗봇과 유아용 챗봇은 좀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챗봇이 뭐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주안점을 두는 곳이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효과음을 추가할 수 있는 챗봇이라는 점도 다르고요. 일단은 아이들은 어른만큼 문장을 정제해서 챗봇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또 발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음에 대한 인식률이나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의도 파악률을 높이는 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챗봇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룰 베이스라고 하면은 기술력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사실은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네. 뭐 자연어를 그대로 해야 되고 뭐 이렇다 보면은 원래 있던 룰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뭔가를 계속 학습을 해서 스스로 이야기해 주는 거를 미덕으로 삼는데 네. 근데 약간 아동용, 애들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네. 일단 룰 베이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많은 AI 챗봇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저희 제품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룰 베이스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룰 베이스로 가는 이유는 사실 문장을 그때그때 생성해서 딥러닝 모델로 출력을 하는 거는 이 모델이 어떤 말을 뱉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이를 먹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엄마가 보기에 이 카티가 나는 오이가 싫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인들이 AI를 아직 미숙하고 또 사람과 같지 않아 라고 인식을 하는 거랑 달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뱉는지는 너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모든 컨텐츠를 검수를 직접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룰베이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뭐 앱의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룰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시나리오들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몇 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현재 500개 이상의 주제로 문장으로 따지면 한 8,000개 정도의 문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8,000개의 문장이라고 해도 8,000개의 응답만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변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아이가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되받아주고 또 이제 그 단어가 가진 속성들도 같이 늘어나면서 훨씬 많은 숫자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애들이 이 제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기본 인형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인형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부드러운 소재의 봉제 인형으로 되어 있고요. 애착 인형이 되어주기 위해서 기존의 좀 유사 제품들은 작은 피규어 형태의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봉제 인형으로 구성을 했고, 이 카티 캐릭터 자체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캐릭터도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있는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든 캐릭터입니까? 네. 그래서 이 카티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카티가 첫 번째 맨 위에 갈퀴가 없이 태어나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었는데 이 파랑새가 와줘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서 서로 도와서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이 내부에는 블루투스 기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사운드와 동기화해서 이제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부모님이 블루투스 기기와 모바일 앱을 연결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아이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를 뭔가 헤이 카카오나 뭐 이런 것처럼 깨워서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닌가 보네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이제 틀어주고 싶을 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저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애들용이다 보니까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통제돼 있다. 그래도 정제돼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막 불러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하게 된 이유는 와이파이 모델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깨워서 하는 게 가능한데 와이파이 모델은 보안에 취약해서요. 기존의
미국에서 이런 유사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을 때 와이파이 모델로 출시되어서 이제 해킹을 당해서 아이들의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엄마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엄마 핸드폰에 어떻게 보면 뭐 보호자용 앱이 깔려 있는 거군요. 그 네. 앱에서 뭔가를 실행을 하면 얘가 애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뭐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 어떤 겁니까? 일단 엄마가 앱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을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챗봇이 주제를 선별을 해서 이제 아이에게 말을 먼저 걸고요. 그 외에도 엄마가 이제 그때 아이가 흥미를 보일 만한 예를 들면 오늘 뭐 수족관을 갔다 와서 고래를 봤어서 아이에게 고래에 관련된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 이런 이제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엄마가 직접 선택을 해서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안전 교육이나 또 생활 습관.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저희 앱에서 좋아하시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양치하러 가야지 뭐 이런 류의 대화를 선택을 해서 그때 하시는 것도 있고 아이와 카티가 나누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짜여진 어떻게 보면 애들을 교육시킬 만한 커리큘럼이 컨텐츠가 있는 거고, 네. 걔를 어머니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뭔가 그 주제로 뭔가 대화를 유도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재미 요소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육적인 것만 하면 또 아이들이 지루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공룡이라던가 동물이라던가 그런 주제 혹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방구 소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출력을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시기별 연령별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걸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또 내보내기 때문에 매달 아이가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네, 그러면 뭐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를 나누는 기능도 뭐 많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좀 약간 뭐 이야기를 들려주든지 이런 좀 뭐 이런 일방적인 일방향으로 하는 컨텐츠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대화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동요를 틀어주거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자장가예요. 그래서 이제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구현한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해줬어야 했던 동화를 읽고 그 동화 이야기에 대해서 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치기 소년 동화를 틀어주고 이제 그런 교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본다던가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인터뷰 현장에서 그 작동되는 방식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뭐 작동되는 방식을 인터뷰 공개할 때 저희가 뭐 동영상을 네. 받는지 해서 네.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는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진짜 현실에서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구매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객들이 살까 네. 또 경쟁자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경쟁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글로벌하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제품이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 출시되었던 유사 제품들을 면밀히 연구해서 그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탄생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제 성인용, 일문일답으로 끝나는 성인용 목적 달성용으로 제작된 이제 챗봇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제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물어보면 이제 답을 하고 그냥 대화를 끝내버리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저희처럼 하는 그런 멀티턴 챗봇이라고 하는데 문맥을 유지하고 연속적인 대화를 하는 챗봇을 탑재한 제품은 없었고요. 너무 연령대가 한 초등학생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컨텐츠를 내보내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처럼 3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을 타겟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단호하게 없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그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 네. 파악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실제로 저희 이 제품은 아까 캐릭터도 만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에 나올 때까지 일단 언제 출시가 돼요? 이미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지금 마무리 단계 작업하고 있고요. 양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를 타겟으로 12월 초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이라고 그래도 뭐 소비자들이 가장 네. 민감한 게 가격일 것 같은데 가격 어떤 가격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네, 저희는 일단은 기본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대화 서비스랑 동화 동요가 탑재된 이 스마트 토이 하드웨어를 15만 원에 책정해서 판매를 할 거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국내에서도 영어 버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영어 버전을 개발을 하면서 국내에 출시를 하고 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모님들에게 리포팅을 해주는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시작으로 월 정액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그 말씀은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인형을 그냥 판매하는 거는 15만 원이고 네. 여기서 뭔가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건데 네.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좀 더 부모님이죠. 그리고 네, 부모님 대상으로 맞습니다. 데이터를 판매하는 서비스도 네. 할 계획이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럼- 아이들의 발달 정도라던가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뭔지, 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에게 알려준다거나 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더욱더 개인화를 강화하는 그런 서비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공공 분야에서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뭐 이렇게 보도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오고.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애들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키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류의 서비스가 이렇게 보편화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거 좀 투자자들이 굉장히 약간 좀 무서워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사실. 네. 근데 뭐 유사한 시장이라든지 시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타겟하는 국내와 미국의 3세에서 7세 아이들의 대화형 스마트 토이 시장은 약 4천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비대면 교육의 보편화와 또 이제 대화의 중요성,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런 스크린 타임의 유해성, 그런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대화형 스마트 토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국내에서는 교육열도 높고 또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공적인 리딩 제품이 출시가 되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류의 제품은 유아를 대상으로 제품은 없었습니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나이대가 좀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아이들의 발음을 이렇게 잘 인식을 하는 그런 챗봇이 없어 왔고 또 일문일답으로 끝나는 그런 성인용 챗봇을 탑재를 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아만을 위한 챗봇을 개발한 건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면 3세, 7세가 아주 발음이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지 또렷하지 않으니까 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데 뭐 네. 어떻게 보면 음성 인식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뭐 특화된 기술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흔히 하는 발음 실수인 음운 오류 패턴을 연구를 해서요, 동의어 말뭉치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참애라고 얘기를 해도 참외라고 인식을 해서 칭찬을 해준다던가, 참외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유아 의도 파악률이 30% 향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봐도 그냥 우리의 핵심 타겟 고객은 뭐 3세, 7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 될 텐데 네. 12월 출시면은 이제 뭐 거의 목전에 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케팅 계획도 이미 딱 세워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저희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맘카페나 그리고 SNS 마케팅 그런 것들을 위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키즈 페어나 팝업 스토어를 나가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제 뭐 마케팅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어떤 부모님을 우리 타겟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간 뭐라고 해요? 베타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거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삼성 SDS 있을 때부터 애자일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걸 반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점점 부모님들의 니즈를 많이 반영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시간도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저희의 창업팀일 것 같아요. 팀의 역량이라고 네. 해야 되고 우리 SDS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여러 건 했지만 SDS 출신의 최초의 우리 스피노프 팀이기도 하고 뭐 우리 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카티어스는 삼성 SDS에서 스피노프를 같이 한 3명의 공동 창업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SDS 출신인 만큼 개발, 운영,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골고루 갖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동 창업자를 포함한 모든 엔지니어가 풀스택 개발자인 정말 다재다능한 개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에서 마케팅과 해외 영업을 10년간 하시다가 미국의 MBA를 수료하시고 마케팅을 전공하셔서 미국 현지에서도 조금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쌓고 저희 회사에 조인하신 마케터 분이 있고요. 또 아동학 전문 컨텐츠 기획자가 있고 UX, UI부터 디자인, 그 일러스트까지 골고루 못하는 게 없는 이제 디자이너까지 일당백을 하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아 관련 전문가도 계시고 네, 대표님은 그러면 원래 개발자 출신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개발자 대표님을 또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뭐 우리 제품이 이제 나와서 12월에 출시가 되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투자를 받은 거 내역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삼성벤처투자와 한양대 기술지주사에서 총 2건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요. 올해 3월에 팁스에 선정돼서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랩 프로그램과 네스트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사업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내년 1월에는 CES 박람회에 유레카 파크에 참가가 확정돼서 글로벌리 저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뭐 있나요? 네, 저희가 총 2건의 특허를 등록 완료했는데요. 특정 아이만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부모에게 입력을 받아서 그 단어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야기 듣고 하면은 이제 투자에 관심이 생기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죠 투자에 관심 생겨서 이제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투자는 아까 시드 투자는 이미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투자 단계는 프리 시리즈 A 단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펀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올해 4분기 연말이 가기 전에 네. 8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8억 원이 필요한 이유는 주로 어떤 정도로 많이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하드웨어 물량을 추가로 양산을 해야 하는 비용과 이제 공격적으로 B2C 마케팅을 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8억 원.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는 시점이 10월 중순인데요. 아마 인터뷰 나가는 시점은 10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투자사들이 연말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11월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를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카티어스한테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 방송을 지켜볼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요즘 뭐 투자의 겨울이 왔다고는 하지만 왜 우리 카티어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티어스는 지난 3년간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유저 테스트를 지속하면서
챗봇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 제품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희귀한 유아 데이터들도 많은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카티어스의 우리 안민지 대표님을 모시고 유아용 챗봇 그리고 IoT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